1조 사선이 걸리다 보니까 9m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딱 잘라서 딱 팔아먹으려고. 왜? 당신 재산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축사원 선생 안홍준입니다. 요즘 이제 작은 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보고 계세요. 작은 땅 같은 경우에 좀 접근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땅이 잉여, 그러니까 뭐 남아있다라든지 혹은 너무 작아가지고 주변 건물이 이제 좀 지어졌는데 그 땅은 이제 못 짓는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넓게 못 짓는다는 생각 때문에 매매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작은 땅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그 작은 땅이 만나고 있는 이 도로 환경에 대한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작은 땅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허가 없이 지어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건물을 허가 없이 지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걸리는 순간 그 건물은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즉, 지면 안 되는 거고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정상대로 건축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고 짓는 게 가장 좋고, 그에 있어가지고 그런 작은 땅을 찾는다고 한다면 땅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통과도로다, 이렇게 이제 뭐 차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다 하면 도로가 4m 폭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구단위 지침상 뭐 도로폭을 더 확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예정선으로 갔다가 도로가 또 확보된다고 하면은 토지용 계획 도면에 점선으로 해가지고 빨간 라인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도로가 만들어질 거니까 건물을 짓지 마라. 니네 땅이다 하더라도 여기는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토지용 계획안에 그런 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거를 잘랐는데도 남아있는 땅 안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도로가 북쪽에 있는 땅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 보통 그런 작은 땅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사선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뭐 한 3층 이거밖에 못 올라가게 되죠. 주변에 협소주택, 꼬마 빌딩 잘 보세요. 도로가 북쪽에 있는 건물은 많이 올라갑니다. 주차장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만큼, 그만큼 올릴 수가 있고, 도로가 남측이나 서측이나 이렇게 있다 보면 뒤쪽에선 건물에 대한 1조 사선이 걸리다 보니까 9m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왜? 사선이 이렇게 사선이 1대, 그러니까 높이가 12m라면 12m 꼭지점에서 수평으로 6m 정도 왔는 이 점, 2대1, 이 각도만큼 되어지니까 우리 땅이 이렇게 좁다면 벌써 9m까지 1.5m 뛰어서 9m까지 딱 와서 그 다음에 사선 딱 날아가니까 거의 3층에서 거의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이게 만일에 도로라면 도로 뒤편까지 거기서부터 1조 사선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2m가 있든 3m가 있다 한다면 우리한테 그만큼 이익이 되고, 이 사선이 걸리는 영역이 있고 사선이 피해 나가는 영역이 있고, 그러면 피해 나가는 영역에다가 다락이라도 하나를 갖다 더 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땅도 이제 부동산들 가끔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땅을 팔아먹으려고 10평 뭐 요 정도, 뭐 15평 요 정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딱 잘라서 딱 팔아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땅 자체가 분할되어 있던 땅이 뭐 10평이건 15평이건 그 정도 뭐 5평이건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딱 잘라가지고 몇 평 팔 테니까 너가 이렇게 줘 라고 부동산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계약은 지분 계약을 하고, 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필지를 나눠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던 땅에는 은행 대출이라든지 막 근저당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런 땅들이 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뭘 하게 되면 이 땅을 내가 이만큼 너한테 찢어주는 대가로 네가 평당 요 주변 땅값이 얼마니까 평당 나한테 얼마 줘. 평당 얼마를 줍니다. 계약을 했죠. 그리고 잔금까지 달랍니다.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제 너가 내 땅의 몇 퍼센트 지분이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찢어가. 이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최소 대지 면적, 그러니까 분할이 되어지는 최소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소 대지 면적이 18평입니다.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45평, 150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녹지지역, 뭐 자연 녹지, 보존 녹지 이런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한 60평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그와 그 아닌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한 18평. 요 정도씩 이렇게 찢을 수 있게끔 최소 대지 면적이라는 걸 구분해 놓는데 나쁜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계약은 성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근저당, 가압류, 뭐 소유권이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막 이런 강강술래 있다 보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확보를 했지는 몰라도 이 땅을 찢을 수가 없는 거고 이 땅을 찢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이 지분권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채무에 대한 게 같이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로 유무, 그 다음에 이왕이면 도로가 북쪽, 그리고 그 도로 폭이 제대로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계단이 놓여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꼬마 빌딩이든 협소주택이든 다 지을 수가 있어요. 다 지을 수가 있고 50제곱미터 주택인데 5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50제곱미터 범위 안에 있으면 한 대,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되어지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 이런 식으로 주차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50제곱미터 이하는 작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의해 보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없으면 불편하니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인 주차 아니더라도 이용 주차는 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꼬마 빌딩이든 협소주택 하는데 나머지 땅에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부동산이 다 된다 계약하시면 된다,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얼마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이게 계약이 거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거의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최소 대지 면적 이상으로 땅을 찢어서 별도의 필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리고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정상대로 혹은 적법하게 절차대로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작은 땅에 건물을 잘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 건축사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신월 이동에 있는 그 땅 같은 경우도 도로가 남쪽에 있고 주변에 다 주택지역인데 그리고 땅 길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북쪽 방향으로 얼마 되지도 않은데 분명히 1조권 사서 제한이 9m 올라와서 2대1 4.5m 이 꼭지점 이렇게 하면 건물이 다 날아가는데 위쪽으로 9m 이상 다 날아가는데 거기 건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5층까지 올리자고. 5층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건축사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는 건축사한테 이야기 들었다 하면 그 서류라든지 그 종이 흔적을 들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시청, 구청 담당자, 허가 담당을 해주시는 분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 나는지, 혹은 당신네들 업무 기준상 이게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세요. 어디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되는지, 부동산에서 된다 했으니까 건축사가 된다 했으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본인이 직접 뛰세요. 저희 건물주들한테도 다 말씀드려요. 제가 건축 인허가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도로 관련해서 얼마가 잘라지고 가각 전제가 얼마가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 쭉 다 하면서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 종이 들고서 자, 구청 가세요. 가서 동구청 가셔서 담당자 누구니까 그 사람 딱 이름 누구고 몇 층 어디 몇 호 어디에 앉아 있으니까 가가지고 직접 봐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왜? 우리 건물주들한테 얘기해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서 확인하시라고. 근데 이게 재산상이라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확인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확인했지만 본인도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요. 왜? 당신 재산이니까. 아무도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그 땅을 사서
혹은 괜찮다면 그때 그 땅에다 건물 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한 맘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땅 찾는 거 시간 많이 걸리고 그 땅에다가 가장 적절하게 건물 짓는 거 시간 걸립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좋은 걸 얻는다? 얻을 수가 없죠. 네. 땅 관련한 거나 뭐 꼬마 빌딩, 협소주택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이상 건축사 안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